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임무입니다. 11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2,800만 원.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도 2.90 찔끔 나오고 있고 XRP는 6%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강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도지도 4.5%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 박스권 언저리죠? 그쵸? 비트코인도 그 박스권 언저리. 자, 보시면 여기 박스권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열어둬야 돼. 여기 뚫리면 여기 공간 자체가 없어요. 자, 언제든지 흔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상승 속에서 과연 올라갈까 내려갈까? 박스권일까? 아니면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할까? 아니면 폭락할까? 늘 하락할 때마다 두렵죠. 헷갈리죠. 그쵸? 지금 들어오신 분들 또는 내재 가치, 경제 펀더멘탈을 매크로 경제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많이 흔들거릴 겁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네 번째 혁명이라고 불리우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보고 시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시장을 이기는 코인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은요 금융시장도 대폭락이 나옵니다. 모든 자산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원자재건 환이건 특히나 코인 시장은 초기 시장이잖아요. 얘는 대폭락이 예정돼 있어요. 폭락이 나오면 대폭락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결국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거 더하기 내재 가치.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내재 가치, 본질 가치. 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연의 가치. 똥인지 혹은 된장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금인지 이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더하기 매크로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잔소리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직접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장기 차트예요. 자, 보시면 대략 20년간의 달러의 흐름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했잖아요. 트럼프가 전에 집권했을 때 2017년도 1월 달부터 2021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그쵸? 달러가 지금 강세 국면이에요. 단기간에. 거의 고점권에 다가가고 있죠? 달러의 향방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결정됩니다. 트럼프는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달러 강을 외쳤죠.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 보이시죠? 달러는 약세예요. 트럼프가 달러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누가 결정한다? 페드가 결정한다. 페드와 함께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달러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자, 보시면 2014년, 15년도부터 2016년, 17년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간 동안 특히나 2016년도부터 2017, 18까지 15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나아졌었다. 5년하게 성장해 나와서 미국 금리 인상 국면이었다. 이때는 경제 펀더멘털에 받쳐줘서 미국 달러가 강이었다. 그로 인해서 증시와 코인이 강세였었다. 미국 금리 고점권에서 0.25 4번 올리고 증시가 폭락했죠. 이때 코인도 폭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달러가 강으로 갑니다. 이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5.25까지 제로금리에서 올리게 되죠. 1년 만에. 그리고 달러는 강으로 갑니다. 이때는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박살이 나게 되죠.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았죠? 증시도 박살, 코인도 박살이었어요. 그쵸? 전 세계 자산시장이 울었다. 달러 강, 실물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국면이었다. 자, 지금 어떤 국면이죠? 달러가 강으로 갈까요? 약으로 갈까요? 횡보할까요? 말씀드립니다. 답을 드리지요. 미국 금리가 인하 국면에 들어가게 됐죠. 뭐 금리 동결할 거야, 금리 인상 폭이 낮을 거야, 다 필요 없고 연준 위원들이 하는 말이고 내려서 3%대 5.25에서 쭉 내리고 있죠. 5.50에서 쭉 내려서 3%대 근방에서 동결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쭉 내리다가 급하게 내려가면 금리나 수도가 급하게 내려가잖아요. 경제 위기로 곧바로 갑니다. 달러도 급하게 내려가잖아요.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 금리와 달러 가격은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돈값이 금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 들어가서 스물스물 내려가서 안정화 국면. 그러면 달러도 약세로 전환되겠죠. 트럼프 전에 행정부 기간 동안에 약세 국면이었다. 지금도 연준의 금리나 기조와 맞물려서 약세 국면으로 돌아나갈 확률이 거의 무척 높습니다. 감이 오시겠죠? 달러가 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 강세를 띠게 되겠죠. 모든 게 달러로 결정되었으니까. 아직까지 달러로 결제되고 있으니까. 자, 이 국면에서 미 국채 금리가 고점권이에요. 보시면 미 국채 금리가 거의 최고점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지금 내려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제 선진율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튀어 있어. 그러면 증시나 실물 경제나 자산 시장이 받쳐주기가 힘들어. 지금 국면을 금리가 스물스물 내려와야 자산 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금리가 인상기 때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줄 때 금리를 차분차분히 올리게 되면 이때 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랠리를 펼쳐요. 경제 펀더멘털과 결국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거야. 감이 오시겠죠? 선제적으로 내려줘서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받쳐주는 겁니다. 통화정책으로. 여기에 재정정책까지 펼쳐서 부채를 계속 끌어당겨서 연준의 미국 정부 부채를 계속 경신해 나가면서 신고치를 경신해 나가면서 재정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실물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쳐서 시장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금리가 스물스물 내려간다. 달러는 약으로 전환한다. 반대편에 있는 위안화도 강세로 전환해야 되겠죠? 원화도 강세로 전환한다. 이게 흐름이 잡혀야 됩니다. 코인 시장에 그동안 혼자 달렸잖아요. 물론 증시도 달렸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가 계속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선 얘네 금융시장의 지표에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연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코인 시장에 개인들이 좀 들어왔죠? 허나 아직까지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어. 아시겠죠? 막대한 개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시장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자금들은 세력과 기관과 쩐주의 자금이다. 그게 증시이건 또는 코인 시장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빠그러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AI의 대표였죠.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야 돼. 미 증시의 대표. 지금 증시 오랜 시간 동안 얘가 끌어왔어. 얘가 빠그러져야 돼. 그럼 증시가 박살나겠죠. 얘를 받아줄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를 받아줄 수 있는 다음 차가 없어요. 얘가 부러지면 부러지는 거예요. 대장이 부러진다.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도지, XRP, 스텔라, 에이다, 솔라나 얘네가 빠그러진다. 특히 비트코인이 빠그러지면서 다 빠그러진다. 그럼 빠그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가 가장 마지막까지 버텨줄 거예요. 그게 대장입니다. 제가 XRP 레저를 코인의 진짜 대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비트코인을 넘어선다. 추후에. 자, 그리고 코인도 빠그러지겠죠? 채권 시장도. 자, 보시면 원달러 환율 최근 강세잖아요. 원화 약세 국면이죠. 얘가 강으로 변해야 돼. 위안화 약세도 위안화 강세로 변해야 되겠죠. 엔화는 지금 약세 국면이죠. 엔화가 그동안에 얼마 전이었죠? 블랙 먼데이였죠. 단기간에 엄청난 강세였었죠. 금융시장이 크게 한번 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엔화가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엔화가 약세가 좋아요. 금융시장에. 달러는 약세로 전환된다. 감이 오시겠죠?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 재편돼야 되는지. 그 와중에 연속적으로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흔들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인지해야 된다. 아시겠죠? 원래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이 되는 겁니다.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끝나요. 그 다음 빠그러집니다. 이런 거는 얼마 못 가요. 랠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빠질 때마다 자, 비트코인 주봉으로 보게 되면 한눈에 그 흐름이 나온다. 자, 비트코인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2천만 원 있다리가 있었어요. 2천만 원대가. 이때가 아시죠? 코인 시장이 빠그러지잖아요. 이때가 좀 전에 보셨던 달러 강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미국의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 5.25에서 5.50. 전 세계 경제가 울었죠. 그리고 코인 시장 자체적으로 뭐 보이죠? 3에로 캐피탈, 셀시우스, 그리고 DCG에는 제네시스, FTX 파산. 이게 자체적으로 빠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속칭 빤스까지 들어갔어야 돼. 저한테 그 자료가 남아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속칭 빤스라는 말을 직접 많이 했습니다. 제 댓글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빤스를 사입었다고 하신 분이 계시네요. 최근 들어서. 이때 빤스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든지 제가. 그쵸? 2천만 원, 그 다음 상승이 나오고 하락, 상승, 하락. 주봉입니다, 주봉. 봉 하나가 한 주짜리예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무려 7개월 동안. 그리고 한 달 만에 게임을 끝냈죠. 자, 그럼 파동을 그리면 상승이 나왔잖아요. 빠질 때마다 흔들거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2천만 원에서 1억 3천까지 절대 못 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비트코인 큰 그림에서 100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시나리오 1이 있죠. 이번 경제 대위기. 비트코인도 폭락이 예정돼 있어. 그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인 애널리스트나 코인 주식 애널리스트 중에서 저보다 시장을 잘 읽을 사람은 손가락에 꼽아 보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죠? 진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내 방송을 보고 베끼느냐 안 베끼느냐. 그건 실력으로 드러나겠죠. 위즈덤 트리에서 미국 델라웨어 SEC에 XRP ETF 신청하였습니다. XRP ETF 100% 예정되어 있던 길이었죠. 비트와이즈 CIO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장난으로 XRP ETF를 신청한 게 아니야. 우리는 XRP ETF를 확신해. 브레덴하우스가 XRP ETF는 필연적이다. 이는 곧 뭐죠? 소송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백악관 크립토 차르에 브레덴하우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차르는요.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전 CFTC 위원장, 상품 선물 거래 위원장, 여기에 크리스토 지안, 크립토 데디라고, 크립토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리플의 브레덴하우스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상원, 하원, 행정부 다 공화당이 장악했잖아요. 명실상부하게 크립토 행정부의 원년입니다. 소송은 이미 지나갔어요. 아직 소송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먼저 가격이 찔끔 올랐던 것뿐이에요. 비트와이즈 CIO가 XRP 저평가되어 있다. 현물 ETF 승인을 낙관한다. XRP는 SEC와의 소송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규제 문제가 해결되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다. 최근 SEC에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재미삼아서 신청한 게 아니다. 승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2025년 1월 20일 저는 사임할 것입니다. SEC가 공식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그 의미심장하게 게리 겐슬러가 기관을 떠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제 SEC 규제에 대한 기조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SEC 위에 백악관 위에 그림자 정부가 있죠.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SEC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해왔죠. 누가? 그림자 정부. 얘네가 전 세계에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파생상품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달러와 유로화의 프린터계의 주인이죠. 얘네가 이쪽으로 블록체인 망으로 이동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SEC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해 왔었어. 누구? 게리 겐슬러가 허수아비였다. 게리 겐슬러도 유태인입니다. 일명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세계경제 포럼. 거기에 수많은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6대 왕부터 해서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얘네 재산을 이쪽으로 옮겨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했다는 거. 그게 크립토 행정부의 원년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게 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리플과의 소송 아마도 머지않은 빠른 시간 안에 소송 합의에 대한 소식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게리 겐슬러가 사퇴하였다. 가상화폐 고소고발 취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퇴를 표명에 따라서 그동안 겐슬러가 주도해온 각종 가상화폐 고소고발이 취하될 것이라고 뉴욕 증시 언론 등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리플 CEO로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도르티는 승리 트윗을 공유해서 SEC와 합의가 이루어질까?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소식이 관련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XRP 선물 미결제 알정이 18억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최고치 경신. SBI CEO 기타 요시다카가 리플은 가능한 한 빨리 IPO를 준비해야 된다고 밝히죠. 소송이 끝나는 그 즉시 가능한 한 빨리 IPO를 준비해야 된다. XRP ETF가 차례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먼저 카나리, 비트와이즈, 21세어스, 위즈덤 트리까지 들어오고 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브레덴하우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로 후보로 부상되고 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크립토 차르는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이다. 여기에 브레덴하우스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리플 CEO 자리에서 물러난 가능성도 있다. 리플은 이미
리더십 교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SEC와의 법적 분쟁 해결로 성장 기반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감이 오시죠? 지금 어떤 흐름이 오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10달러의 XRP는 저평가되어 있고 100달러 이상의 XRP는 주류 인식이다. 10달러면 13,000원, 14,000원? 이때도 저평가이다. 지금 가격 똥값이다. 다시 한번 내재 가치에 집중하라 말씀드렸죠? 본질 가치. 얘가 다이아몬드인지 금인지. 100달러, 13만원, 14만원이 돼야 주류이다.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죠. 100달러, 13만원이면 지금 가격에서 몇 배일까요? 아시겠죠? 이번 장세에서 어디까지 갈지 제 머릿속은 이미 뚜껑이가 열려있다. 보시면 2017년도, 18년도 그 근방에서 75,000%, 그 다음 1000%는 약소하죠. 지금 좀 뚫은 겁니다. 그쵸? 과연 뚜껑이 열렸어요. 머릿속은 뚜껑 위로 가 있다. 어디로 갈지 이 삼각형의 꼭지를 열었죠. 그 어디로 갈지 그 끝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다음 블록체인의 대장입니다. 실시장 큰형이라 봐도 무방하다. 보면 지금 리플의 차트랑 최근 차트랑 똑같죠? 리플 고래들은 주말 동안 5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매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수를 매집하고 있다. 자, 그러면 라울팔이 SEC 피소 후에 SEC 소송 후에 XRP를 매집하였다. 일생일대 기회이다. 이 말이 감이 오시나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게리게 들어간 사임하였다. 소송이 종결된다.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IPO를 앞에 두고 있다. XRP ETF 100% 승인난다. IPO도 100% 승인된다. 스테이블코인이 100% 나온다. 사건 종결 100% 종결된다. 이미 얘는 100%가 아니라 과거가 되었죠. 기간 참여 및 포모, 거대한 파트너십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파동의 거대한 흐름들이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진 알고 계시나요?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재 22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입니다. 전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였었죠. 즉 20이나 IMF나 그 뿌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페드와도 연결이 돼요. 연준과도. 왜? 그들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IMF가 뭐 하는 것이죠? 국제 결제 통화의 비중을 결정하는 곳이다. 달러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유로, 위안화, 엔, 파운드 5대 국제 결제 통화. 이거를 결정한다. 누가? 연준과 뿌리가 같은 22와 뿌리가 같은 세력이 말입니다. 그 IMF 전 총재인 크리스토 라가르드가 브래든 하우스와 사진을 찍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다 참여되어 있습니다. 거대 기득권, 서클로 비롯해서 사진에는 안 볼 수 있지만 크리스 라슨과 함께 쭉 다 중국 중앙은행과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리플이 들어가 있다. 왜? 다음번 혈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음번 스위프트의 주인이기 때문에. 감이 오시겠죠? 그게 바로 XRP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이다. 2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경 원입니다. 지금 가치에서 공이 최소한 3개 이상에서 곱하기 3은 더 붙어야 된다. 스위프트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아시겠죠? 1000배가 결코 허언과 욕심이 아니다. 자, 직접 자료로 확인하고 가시죠. 저는 사실상 그 자료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구두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료로 눈으로 확인해야 믿으시겠죠. 처음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료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IMF 핀테크 고위 자문자 그룹, 여기에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2019년 3월, 17년 두 번 있었죠. 보시면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 엔트 파이낸셜 알리바바입니다. BBVA 스페인 넘버2 금융권이죠. 스페인 넘버1이 산탄데르입니다. 원투가 다 리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산탄데르는 스페인 넘버1은 리플의 직접적인 투자자이다. 산탄데르의 회장, 그분은 빌더버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DTCC 미국 예탁결제원입니다. 세계 3대 예탁결제원이 있죠.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 예탁결제원이죠. 클리어스트림, 유럽의 넘버2, 미국의 넘버1인 DTCC, 얘네가 ISO 2002 새로운 금융계 국제 표준입니다. 이거의 관리자 그룹에 함께 리플과 스위프트와 공존하고 있다. 여기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코인들이, 얘네가 이동해 나가는 망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아시겠죠? 일주일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입니다.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국제 표준을 만들어 놓고 있다. 내년 3월 달에 미국 페드에 그 ISO 2002가 도입됩니다. 리플의 회장인 크리스 라슨,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좀 전에 사진에 브래든 하우스가 얼굴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봐볼게요.
2019년도 3월 달에도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 알리바바, 비비베이, 미국 재무부, 인도네시아은행, 리프레 크리스 라슨, 유럽 중앙은행, OECD, 싱가포르 통화청, 싱가포르 중앙은행이죠. 중국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입니다. 자, 감이 오시죠?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캐나다 은행. 자, 이들이 함께 IMF 9위 자문자 그룹에 함께 이 사진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이 오시겠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 말입니다. 리플의 내재 가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리플의 RLUSD. 얘가 바로 글로벌 외환 데이터에 등록되었습니다. 글로벌 외환 데이터에. 진짜 돈입니다. 이제는 종이가 진짜 돈이 아니에요. 진짜 돈은 데이터이다. 진짜 금은 실물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진짜 금입니다. 가치가 데이터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가치를 입힌 게, 값어치를 입힌 게 블록체인이다. 여기에는 퍼블릭, 프라이빗, 기업용 블록체인들이 있죠. 이 블록체인 중에 대장이 바로 XRP 레저입니다. 세계 최초는 뭐죠? 비트코인이에요. 2008년도에 나왔잖아요. 그쵸?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리플의 CTO 데이빗 셔츠가 분산 원장 DLT에 대한 특허를 다 가지고 있었다. DLT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 DLT 제 방송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DLT 분산 원장입니다. 장부를요. 자, 기업들에도 회사에도 장부가 있잖아요. 중앙은행 장부가 있고 금융기관 장부가 있는데 이게 다 공개하지 않고 따로 놀았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따로 놀았는데 이거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원장을 만드는 거예요. 장부를 다 공유한다는 거죠. 즉 공유 경제의 완성입니다. 이게 금융에 먼저 도입되고요. 전 산업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걸 정확히 판때기를 읽을 수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걸 보고 바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읽어서 투자자, 돈을 벌 수가 있다. 진짜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 지금 찔끔 빠져서 또 빠지면 그냥 호구겠죠. 시장을 제대로 읽고 미래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결국 투자의 그루로 이번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 규모가 1000배 새로 생겨납니다.